해고 이즈 해피입니다. 쫄지 않습니다. 무슨 말든 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아무거나 할 수 있더라고요. 진실을 지키는 뉴스 바리케이드. 국민일보 해직 기자 조상훈의 뉴스 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4월 1일 화요일 뉴스바입니다. 국민TV가 개국하는 약속의 날입니다. 오늘은 TV 개국과 동시에 개국 1주년을 맞은 국민TV 라디오가 국민라디오로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출발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국민TV 개국과 국민라디오 개편에 발맞춰서 뉴스바도 새 단장을 했습니다.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준호의 월드 리뷰가 끝나면서 한동안 공백 상태였던 국제뉴스 브리핑이 다시 마련됐습니다. 국민라디오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장혜림 씨가 장혜림의 월드 리뷰라는 코너로 여러분을 만나게 됩니다. 전날과 당일 아침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 전해드리는 간추린 뉴스도 다시 선을 보이게 됐습니다. 요일별 코너도 다소 조정이 됐습니다. 월요일에는 미디어스 김한 기자의 특종의 진수, 그리고 수요일에는 미디어오늘 정철훈 기자의 오보의 역사, 금요일에는 최광일 영화평론가의 영실이가 방송됩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우리 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각종 현안을 깊이 있게 진단하는 뉴스바가 읽는 세상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TV 개국과 라디오 개편 이튿날인 내일 4월 2일부터는 전날 방송된 국민TV 라디오 뉴스K의 주요 뉴스를 돌아보는 뉴스K 리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국민TV 개국과 국민라디오 개편에 맞춰 새 단장한 뉴스바, 앞으로도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잠시 광고 들으시고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조합원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벨미 과메기 맛있게 드셨어요? 포항 죽도시장 상인협동조합에서 이번에는 간장게장을 내놓아요. 살아있는 암꽃게로 만들어 살이 탱탱한 명품 간장게장. 미디어 협동조합원께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고 배송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 검색창에서 죽도락을 검색하세요. 밥도둑 망도둑 내 사랑 간장게장.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행, 대한민국 투어. 대한민국 투어는 45인승, 28인승, 리무진 등 다양한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1599-2686, 1599-2686.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길, 대한민국 투어가 함께합니다. 결혼식, 가족여행, 세미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한민국 투어를 검색하세요. 45인승 리무진, 일반 버스, 35인승 버스, 28인승 리무진, 25인승 버스. 서울, 경기, 인천 어디서나 1599-2686.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회원인 MBC 해직기자 이용마입니다. 2014년 대한민국은 과거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에 국가기관이 대대적으로 개입해 국민의 권리를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불법을 저지른 정부는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종북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국민과의 약속은 실종되고 공공부문 민영화가 국민의 동의 없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살 청년 참여연대는 다시 신발끈을 묶습니다.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나라, 권력이 국민에게 복종하는 나라, 특권층만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에 회원이 되어 함께 뛰어주세요.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번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바가 준비한 뉴스 메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TV 개국과 국민라디오 개편에 맞춰 의미 있는 손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방송다운 방송을 만들어 보려다가 한계에 부딪혀서 방송국을 떠나 지금은 교육인의 길을 걷고 있는 EBS 전 PD 김진혁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그 주인공입니다. 지식 채널 2의 프로듀서라고 하면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초대석에서 김진혁 교수를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신경민, 양승조 최고위원이 창당 뒤 첫 장외투쟁에 돌입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기초공천 폐지 요구에 응답할 때까지 서울시청 앞에서 노숙투쟁을 벌이겠다는 겁니다. 우원식 최고위원을 오늘 뉴스바가 읽는 세상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다시 방송되는 월드 리뷰 먼저 듣겠습니다. 출근길 국제뉴스 브리핑 장혜림의 월드 리뷰. 예고해드린 대로 국민라디오 국제뉴스 전문 장혜림 캐스터가 장혜림의 월드 리뷰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장혜림의 월드 리뷰 첫 방송 시작합니다. 장혜림 캐스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방송인데 일단 청취자 여러분께 간단히 좀 인사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국제뉴스를 전해드릴 장혜림 캐스터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장혜림 캐스터와 호흡을 잘 맞춰서 매끄럽게 좀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소식, 작년 이맘때쯤이었죠. 방글라데시 의류공장 붕괴 사고로 엄청난 희생자가 발생했는데 아직도 그곳 노동자들이 좀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런 소식이죠? 네, 작년 4월에 방글라데시에 있는 한 의류공장이 붕괴되면서 사망자만 1,100명이 넘었던 사고를 기억하실 겁니다. 예. 그 참사가 보도되면서 글로벌 기업의 현지 공장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한 관심이 아주 커졌었는데요. 사고가 일어난 지 1년이 되어가는데도 아직 노동자들의 대우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 의류 노동자 대부분이 하루에 5파운드, 한국 돈으로 8,870원 정도밖에 벌지 못한다고 영국 인디펜던트가 한 연구 보고서를 인용해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의류 생산 기지의 노동자 임금은 최저 생계비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하고요. 특히 캄보디아에 의류 공장이 많이 있는데요. 그곳 노동자들 한 달 임금이 고작 60파운드, 한국 돈으로 약 10만 6,400원으로 최저 생계비의 2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임금 수준이 최악인 업체는 노스페이스, 팀버랜드, 반스 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VF 코퍼레이션과 망고 등으로 나타났고요. 최저 생계비 수준으로 임금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는 그나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업체는 조사 대상이었던 40개 업체 중 딱 4곳, 자라의 모기업인 인디텍스, 막스앤스펜서, 스위처, 치고밖에 없다고 합니다. 예, 이게 일당이 8,870원, 시급이 네. 아니라 일당이라는 말이죠? 네네. 예, 이런 상황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 높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의류공장 노동자 지원단체인 레이버 비하인드 라벨, 우리말로 하면 상표 뒤에 노동 정도가 되는데 예. 이 단체의 애나 맥멀런 이사는 이 보고서를 보면 각 브랜드의 개선 노력은 시작은 됐지만 그 속도가 너무 느리고 정말 소수 업체만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걸 잘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의류업체가 막대한 이윤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노동자에게 최저 생계비 수준의 임금을 지불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소비자 단체들도 이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개인 소비자들도 의류 구매를 할 때 어떤 업체가 노동자에게 정당한 대우를 하는지 잘 알아보고 구매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말씀하신 브랜드들, 뭐 눈에 익은 그런 브랜드들인데 말씀하신 대로 그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업체의 브랜드인지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지구 온난화에 대한 유엔의 새 보고서가 나왔군요. 어떤 내용 담고 있습니까? 기후변화로 인해서 인명피해와 대규모 이주, 분쟁이 증가할 거라는 유엔 정부 간 기후변화위원회 IPCC의 보고서가 새로 나왔습니다. 이번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과학자 309명은 기후변화가 이미 세계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최악의 사태는 아직 오지도 않았다, 이렇게 경고했다고 뉴욕타임즈가 밝혔는데요. 예. 구체적으로 보면 폭염과 산불, 수인성 질병, 영양결핍 등으로 사람들이 다치거나 사망까지 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지적이고요. 또 해수면 상승 때문에 저지대 국가에서 대규모 이주를 촉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기후변화는 영토 자원을 둘러싼 폭력적 분쟁의 간접적인 원인도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예, 지구온난화 서울도 이미 벚꽃이 평소보다 한 일주일 이상 일찍 폈다고 그러죠? 네.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지구온난화 현상, 식량난 등에도 지장을 줄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이 보고서에도 지적이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식량 공급 측면에서 빈국들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내다봤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세기 말보다 기온이 2도 상승하면 열대와 온대 지역에서 밀, 쌀, 옥수수 생산에 마이너스 영향이 생긴다고 예상했는데요. 예. 지구 온난화에 사실상 책임이 없는 최빈곤층이 먼저 희생자가 된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 보고서의 내용에 귀를 좀 기울이고 더 늦기 전에 효율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중국이 외교부 성명으로 한반도 긴장 상태에 대해서 당사국들의 절제를 촉구했다고요? 네. 중국은 북한이 해안포를 발사하고 또 한국이 대응 사격에 나서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데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냉정과 절제를 촉구했습니다. 홍래희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1일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한반도 정세의 온도가 다소 올라가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예. 또 우리는 관련 당사국이 냉정과 절제를 유지함으로써 정세를 격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고 공동으로 한반도 평화 안정을 수호하길 희망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어제 북한의 해안포 발사 그리고 네. 한국군의 대응 사격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입장을 밝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말레이시아 여객기 실종 문제 이게 중국과 말레이시아 간의 신경전으로 좀 번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애초부터 좀 이런 양상은 있었는데 네. 좀 더 격화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종 25일째를 맞은 말레이시아 여객기 행방이 여전히 묘연한 상태인데요. 탑승자 239명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중국 측의 신랄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에 맞서는 말레이시아 여론이 들끓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신화통신은 여객기 실종 일주일 만에야 회항 사실이 공개되고 수색마저 중단되니까 이런 정보 공개 지연은 직무 태만 또는 정부 공유의 거부나 마찬가지라며 용납될 수 없다 이렇게 비난했는데요. 예. 이런 비난이 계속되니까 말레이시아 언론과 SNS에서는 중국을 맞비난하는 움직임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국영일간 말레이메일은 중국 정부가 국민이 말레이시아에 항의하고 심지어 정보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다고 비난하는 것을 방조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비난하면서 나지브 라자크 총리에게 국민의 힘을 모아 말레이시아의 명예와 영광을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예,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중국의 입장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장혜림 캐스터의 밤사이 국제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국민 라디오가 4월 1일 봄철 프로그램 개편을 단행합니다. 5시 반 저녁길 시사 프로그램 기자 출신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MBC 해적기자 이용마의 한국정치 성공회대 노동대학장 하종강의 노동과 꿈 MBC 해적 PD 이채훈의 킬링 클래식 민주노총 대변인 정의의 노동과 세계 등의 프로그램이 신설되며 전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수사관 고상만의 수사반장 대중음악 평론가 최규성의 대중가요 LP 가이드 딴지일보 정치부장 물뚝심송의 나의 독재유산 답사기 등의 팟캐스트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개국 1주년 자매방송인 국민TV의 개국 국민라디오는 지식라디오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순정품 라디오 국민라디오 여러분의 많은 애청과 성원을 바랍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네, 김용민 PD와 함께하는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밤 새셨죠? 그렇습니다. 이틀째 집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오늘 국민 라디오 개편이 됐습니다. 개국 1주년이고요. 성원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생일 잔치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조합원 애청자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개편 때문에 조간 브리핑은 방송 시간이 약간 뒤로 늦춰졌습니다. 예, 저로서는 시간이 더 생겨서
무척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예. 좀 더 준비할 수 있어서 말이죠. 예. 오늘 주요 기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정보원 어제 엄청난 망신을 당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유성씨 간첩 의혹 사건에 재판부가 문서 위조 여부를 중국 측에 사실 조회를 요청해 놓은 상황에서 또 다른 문서를 위조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누가 위조를 했느냐? 국정원입니다. 예. 자, 이 세 문서의 위조 작업은 중국 정부가 앞서 제출된 증거들이 위조됐다고 밝힌 바로 전날까지 진행됐습니다. 위조 확인 전날까지 또 다른 위조를 했었다, 이런 얘기죠. 어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국정원 대공수사팀 김모 과장, 김 사장으로 불린 김모 과장을 형법상 모해 증거 위조 사용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뒷부분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검찰은 국정원 협조자 김모 씨, 조선족 김모 씨,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이 김모 씨도 모해 증거 위조, 사용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예. 국가정보원이 처음에는 이 협력자 김모 씨에게 자기들도 속았다, 이런 주장 펴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검찰 수사 결과로 본다면 결국 국정원이 이 간첩 증거 조작의 몸통, 실체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조선족 협력자는 시달 받은 사람입니다. 자신이 돈을 덜 받았다, 이렇게 말한 거 봐서는 용역인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예. 자, 충격적인 것은요, 이런 위조 작업을 국정원 내곡동 청사 안에서 일과 시간에 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이 주목됩니다. 김 과장과 권 과장, 김 과장은 김 사장으로 불린 사람이고, 권 과장은 얼마 전에 자살을 기도한, 그 최근에 일은 기억을 하지 못하는 그런 기억 상실증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화제에 올랐던 인물이 바로 권 과장 아닙니까? 이 두 국정원 요원은 지난해 10월 이 또 다른 협조자 김모 씨한테서 위조된 유우성 씨의 출입경 기록을 건네받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김 과장과 권 과장은 검찰이 출입경 기록의 진위를 확인하려고 하니까 중국 화룡시 공안국 명의의 가짜 사실조회서까지 만들어 보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자, 이들은 국정원 사무실에서 일과 시간에 인터넷 팩스 전송 서비스를 이용해서 화룡시 공안국 팩스 번호를 써넣은 그런 문서를 선양 총영사관에 보내는 수법으로 가짜 문서를 만들어서 법원에 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일과 시간에 또 국정원 시설에서 이런 일을 했다. 개인적 일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남재준 원장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관리 소홀했네. 직원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위조 작업을 근무 시간에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청사 안에서 이 짓을 했다면은 이 남재준 원장 책임 없습니까? 예. 한겨레 오늘 일면 제목이 와닿습니다. 국정원 내곡동 청사에서 버젓이 간첩 증거 조작. 남재준 거취 논란 다시 일듯. 조작이 아니다, 조작된 줄 몰랐다라는 국정원의 해명은 이제 웃음거리가 돼버렸습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의 거취 논란이 다시 커질 것으로 보인다는 게 오늘 한겨레 일면 머릿기사의 내용입니다. 자, 요약하자면은 국정원이 수차례 내부 회의를 통해서 피고인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들을 찾고 또 찾아보니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기획 위조했다는 겁니다. 국정원 안방에서 위조 계획 수립을 했고 지시를 했고 공문서가 유통되고, 국정원을 범죄 집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모략이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정말 염치가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남재준 원장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요. 특별히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속았고 국민도 속았다, 이런 말씀하실까요, 혹시? 그런데 이 뉴스에 좀 가려진 측면이 있습니다. 앞서 좀 지적을 하셨는데, 검찰이 국정원 이 협력자들하고 또 국정원 김모 과장, 이른바 김 사장 구속 기소했는데 국가보안법 대신에 형법을 적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른바 김 사장, 국정원 김모 과장과 조선족 협력자 김모 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국가보안법상 무고 날조가 아니라 형법상 모해 증거 위조 혐의를 적용한 거, 이거는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봐주기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굳이 전문가가 아니어도 이건 봐주기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아마추어들이 봐도 이거는 삼척동자가 봐도
이것은 국정원 봐주기다. 검찰의 국정원 봐주기다. 검찰이 왜 국정원을 봐줄까요? 뭐 봐줄 만한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 아니겠습니까? 예. 뭐 그렇게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만은 전문가들은 모해증거 위조죄의 증거 위조 행위가 보안법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일어났다면 이거는 뭐 더 두고 볼 것도 없이 보안법상 무고 날조죄를 적용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보안법상 날조죄가 형법상 모해증거 위조죄의 가중처벌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의 말이 필요합니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검찰이 국정원의 체면을 살려주겠다는 정치적 고려를 한 것밖에 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보안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도 증거 위조만큼 사법 공정성을 해치는 문제다. 이거 문제 삼을 일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모해 증거 위조와 동일한 행위가 보안법 사건에서 해당된다면 무고, 날조죄로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 학자들의 해석이고 이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 이 책은 바로 국가보안법이라는 책이고 이 책의 저자는 보안법의 정통한 전문가 황교안 법무부 장관입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해설서 보안법의 바이블이라 불리는 국가보안법에서도 이게 국가보안법상 모해증거 위조죄는 이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려야 할 문제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황교안 장관 이거 책 다시 인쇄해야 되는지 개정판을 내시든지 아니면 이 책대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지휘를 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개정판을 낼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팀이 왜 국가보안법 적용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네, 뭐 아주 그냥 현란한 그 법 논리가 나오겠죠. 수사팀은 형체가 있고 비교 대상이 있는 상황에서 허위로 만들어내는 게 위조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날조다라면서 이 김모 과장, 국정원 의원 김모 과장을 구속하면서 보안법상 날조죄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위조나 날조다. 법 상식상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자, 하지만 황교안 장관이 쓴 국가보안법은요. 보안법상 날조에 대해서 증거를 허위로 조작해내는 것을 말하며 형법상 위조 변조는 물론이고 위조 변조한 증거의 사용도 포함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김모 과장에게 보안법 적용이 어렵다는 수사팀의 설명은 황교안 장관의 해설서와 배치된다 하겠습니다. 아주대 오동석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안법상 날조 조항은 보안법이 남용돼서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 아닌가. 수사 권한을 가진 기관의 보안법 위반은 더욱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검찰 수사팀이 형체가 있고 비교 대상이 있는 상황에서 허위로 만들어내는 게 위조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날조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변호인들이 이제 확실한 증거를 내니까 이게 없었으면 우리가 날조를 했을 텐데 이게 있었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조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정말 제 해석이 맞다면 궤변 중에 궤변이 아닌가 싶습니다. 논리가 필요 없는 세상입니다. 다음 소식이요. 정치권 좀 살펴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6.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 룰과 관련해서 타협을 한창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철수 공동대표 측 후보가 있는 지역에서는 당원 투표 없이 여론조사 50과 배심원제 50, 뭐 이렇게 해서 후보를 선정하는 그런 방안이 이렇게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겁니다. 배심원제는 배심원단이 TV 토론이나 면접을 본 다음 선호 후보를 투표로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시도지사 후보 선출에 당원이 참여하는 투표를 사실상 배제한 것은 소속 당원이 거의 없는 안철수 대표 측을 배려한 겁니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지방선거에 한해서만 당원 투표 없는 경선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대신에 안철수 대표 측도 특정인을 당에서 단수로 지명하는 전략 공천은 요구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경기, 부산, 광주, 전남, 전북, 제주에서 당내 경선을 할 방침으로 알려졌는데요. 조선일보가 이걸 일면에 실었습니다. 안철수에 대한 특혜 아니냐? 이런 식으로 당 내분을 부르려 하는 그런 조선일보의 편집 의도가 개입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예. 예. 얼마 전에 이제 의원들 성향도 좀 분석을 했었고요. 예. 예. 물론 이제 그 당 내에서 나온 분석을 조선일보가 단독 입수해서 보도했다고 보도는 나왔습니다. 네. 예. 조선일보가 새정치민주연합을 갖고 놉니다. 예. 여기에 좀 강력하게 맞서야 될 텐데 말이죠. 새정치민주연합. 그 당시 그 당내 의원들의 성향 분류, 이 표가 돌았을 때 대변인이 유감 성명을 냈는데 예. 조선일보란 말도 못 하더라고요. 조일보라고 했습니까? 예. 모 언론이라고만 했습니다. 모 언론이요? 모 언론. 예. 예. 조선일보라고 왜 말을 못 합니까? 조선일보라고 다 아는데. 예. 모 언론? 모 어머니 언론은 아니겠죠, 설마? 예. 털모자는 아니겠죠. 예. 모 언론. 예. 자,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 안철수 대표와 합의를 해준 사람은 김한길 공동대표 아니겠습니까? 김한길 공동대표의 이중적 태도가 또 돋보입니다. 예. 왜 그러느냐? 작년에 본인이 대표가 될 때 말이죠. 당원만 투표하도록 사실상 그렇게 당규를 바꿔놨어요. 모바일 투표 같은 거 좀 최대한 억제하려고 했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일반 여론이 개입된 그런 투표로 해서 당대표를 뽑게 된다면은 자기가 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판단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2012년 6월에 있었던 민주당 대표 경선에서 이해찬 후보에게 밀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안철수에게는 되고 친노에게는 안 되고 김한길의 이중자 때 도마 위에 오를 것 같습니다. 예. 상황이 이런데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오늘로 예정된 4월 2일 임시국회 오늘 회기 첫날인데요. 예. 교섭단체 대표연설 통해서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 개정 공식화한다. 이런 뉴스죠? 예, 조선일보 정치면에 나와 있는 기사입니다. 지금 현재 국회 선진화법이 운용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말이죠. 통상 과반수가 동의하면은 법으로 통과되는 거, 웬만한 법들은. 예. 헌법은 아니지만, 웬만한 법들은 다 통과되도록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과반 넘는 정당이 그야말로, 폭주를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저항하는 의원들은 날치기를 막기 위해 또 육탄 공세도 벌이고요. 그래서, 그런 거 없이, 60% 이상의 의원이 동의하면은, 그 법은 통과시키도록 하되 60%가 안 되면 그거는 하여간 반대하는 쪽이 강력하게 맞서면은 통과 못 시킨다. 이게 바로 국회 선진화법입니다. 예. 국회의원 60%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사실상 법안 통과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진 법이 국회 선진화법인데 오늘 최경환 원내대표는 민생 법안이 쟁점 법안에 연계돼서 처리되지 못하는 등 국회 선진화법이 국회 마비법이 되고 있다라면서 중진 의원들이 참여하는 원로회의체를 국회에 신설하고 새로운 형태의 안건 신속 처리 제도를 도입하자고 새정치민주연합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이죠. 어처구니가 없는 게 이 국회 선진화법은 누가 주도해서 만들었는 줄 아십니까?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만들었고요. 예. 주도한 의원 선두에 황우여 현 대표가 있습니다. 국회의장의 법안 본회의 직권 상정을 엄격히 제한하고 쟁점 법안 처리에 제적 의원 5분의 3, 그러니까 60% 이상의 찬성을 받도록 이렇게 법을 만든 사람들이 바로 새누리당이라는 거죠. 왜 만들었겠습니까? 2012년 총선 때 아무래도 자기들이 소수당이 될 것 같으니까 그때를 대비해가지고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어가지고 새누리당 동의 없이는 아무 법도 처리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만든 법이거든요. 예. 근데 자기들이 다수당이 되고 또 국회 운영 과정에서 야당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니까 이거 없애자. 사실상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죠. 예. 한마디로 새누리당이 다수당이지만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푸념을 지금 늘어놓고 있는 그런 형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우선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으로 분류되면은 해당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하도록 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음 단계로 자동 회부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국회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예. 최근에 원자력 방호 방제법처럼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인데도 다른 쟁점 법안과 연계돼서 처리가 지연되는 사태를 막아보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미사 여구고 온갖 전제를 달았지만 결국 날치기 하도록 길을 터달라는 그런 말 말고는 다른 뜻이 읽혀지지 않습니다. 예.
이 국회에다가 원로회의 두자는 제안도 하는 모양인데요. 예. 양원지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럼 뭐 헌법을 바꿔야 되니까 불가능한 얘기고요. 예. 한 가지 관심 가는 게 이 국회 선진화법 예. 개정하려면 예. 이 역시도 60% 동의 얻어야 되는데 쉽지 않겠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안을 하는 거죠. 지금 하여튼 이렇게 국회에서 법이 잘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청와대가 꼼수를 쓰고 있죠. 하여간 시행령,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될 사안까지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버리는 이런 꼼수를 지금 자꾸 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야당에서는 어처구니 없어야 하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프랑스 철도가 한국 시장에 들어와서 철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이거 사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그 협약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될 텐데 말이죠. 그냥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버렸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소식은 그게 자기 아버지나 또 자기나 국회 무시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애비나 딸이라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럼 뭐 오늘 후속 기사가 나올지는 또 두고 보겠습니다. 예. 예. 다음 소식입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예. 법관 재직 당시에 관용차를 사적 용도로 이용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죠. 예, 지금까지 뭐 나온 의혹들 저희가 이 시간에 짚은 것들을 보면 우선 첫 번째 이 최성준 후보자가 이 한겨레 신문사 강제 압수수색 또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 예. 여기에 최성준 후보자가 판사 시절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또 최성준 후보자 신삼길 씨라고 박지만 씨하고 친한 삼화저축은행 회장. 예. 이 사람 봐주기 판결을 했다는 그런 의혹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향신문 13면에 나머지 의혹들이 또 거론되고 있는데요.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거액의 시세 차익을 거둔 정황도 포착이 됐고요. 세금 탈루 의혹까지 겹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성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인데 도덕성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있습니다. 법관으로 재직할 당시에 관용차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그런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뭐 여러 의혹들이 많이 제기가 된 상황입니다. 예.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최근에 종합편성 채널의 재승인을 결정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회에 종편이 설치한 내부위원회에 참여한 인사가 심사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예. 특수관계자가 종편의 특수관계자가 종편의 명운을 가르는 종편심사위원회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자, 이응 교수인데요. 이 사람 지난해 8월 TV조선 공정보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서 2달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TV조선 안에 공정보도특별위원회가 있다는 것도 상당히 놀라운 일이네요. 보니까. 예. 그 공정하지 못해서 만들었는지 무슨 이유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이 사람뿐이 아닙니다. 히읗 교수 같은 경우 지난해 9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서 채널A 보도본부 소속 기자들에게 공정보도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종편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는 겁니다. 자, 참. 방통위 관계자의 해명이 있습니다. TV조선 공정보도특별위는 독자권익위원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기구가 아니다. 또 자문을 위한 계약을 따로 체결한 것도 아니다. 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임의 기구고 여기에 큰 역할을 맡은 것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해명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도 관계인이죠. 특수관계자죠. 예. 이런 사람을 종편의 명운을 가르는 심사위원으로 임명했다. 이건 아무리 봐도 공정치가 못한 그런 처사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한겨레 8면에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예, 그 결과로 다 아시는 것처럼 조중동 종편 재승인이 됐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한겨레 10면을 보니까 말이죠. 국토교통부가 말이죠. 1998년 이후 친자연 하천을 조성한 우수 사례 17건을 선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청계천 복원사업 여기 포함됐을까요?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빠졌겠죠. 네, 빠졌으니까 뉴스가 됐겠죠. 예. 빠졌습니다. 4대강 청계천이 우수 사례.
하천복은 우수 사례에서 빠졌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4대강 사업이나 청계천 사업은 이번 선정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우수 사례도 아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군요. 예. 왜 이명박 그런지는 대통령 측에서 좀 반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글쎄 말입니다. 예. 청계천 복원 사업은 또 4대강 사업은 다 이명박 한 사람의 어떤 구상 없이는 불가능한 한 일이죠. 청계천 같은 경우 3,600억을 들였고요. 4대강은 22조 2천억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작업했던 그런 하천 정비 사업이었습니다. 197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명 여자 탤런트집을 드나들었다는 내용의 잡담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주부가 있었습니다. 1977년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였는데요. 예. 그래서 78년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이분이 당시에는 30대였을 텐데 지금 72살이 됐습니다. 예. 이분에 대한 재심이 있었는데요. 무죄 선고가 났다고 합니다.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이 여성. 당시 유명 탤런트였던 정모 씨 집에 박정희 대통령이 드나들었다는 소문을 잡담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옆집 사는 사람에게서 들은 얘기다라고 해서 지인들에게 알려줬는데 예.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사법기관에 귀에 들어가가지고 결국 허위 사실을 날조 유포했다면서 재판에 넘겨졌고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 금지하거나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법이었기 때문에 이 법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법으로 해서 처벌을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해서 무죄로 이렇게 선고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 탤런트의 박정희 대통령이 드나들었다는 사실과 관련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 김용빈 부장판사의 판결이었습니다. 예. 37년 만에 억울함을 풀게 된 당사자로서는 그런 판결이군요. 37년 동안 가정주부로서 정말 감당하기 힘들었던 어마어마한 그런 이 부담. YTN 나윤수입니다. YTN 나윤수입니다. YTN 나윤수입니다. YTN의 상암동 사오기 전. 그런데 YTN 기자들 해직 2001. 작년 나연수 YTN 기자가 해직자 선배들에게 보낸 영상 편지 일부분입니다. 노중면 선배, 한덕수 선배, 구정윤 선배, 정유진 선배, 권석재 선배, 조신호 선배, 13기 나연수입니다. 전 선배들이 해직되시고서도 한참이 지나서 입사를 했는데요. 벌써 4년차 기자가 됐습니다. 요새 매너리즘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너무너무 일이 하기 싫었거든요. 내가 월급을 받으면서 이렇게 일을 해도 되나, 내가 기자할 자격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후배들 생각이 났습니다. 선배들이 나간 뒤에 들어온 후배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회사를 다니고 있다는 걸 선배들이 아시면 선배들이 울고 싶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나는 회식자 복직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사실 대단한 이유를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냥 그게 맞으니까,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선배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넌 대단한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게 맞는 거니까. 그래서 선배들을 알지도 못하는 제가 선배들이랑 같이 일을 하고 싶다, 다시 회사로 돌아오게 해달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답사라도 하는 듯한 노종면 YTN 해직 기자의 집회 발언. 안녕하십니까. YTN 해직 기자 노종면입니다. 이 방송 환장한 것이 있습니다. CCTV에 환장합니다. 거의 매일같이 CCTV 뉴스가 나와요. 멧돼지도 나오고 잡범들도 나옵니다. 파출소 CCTV 기자가 하나 물어오면 영락없이 9시 뉴스 리포트로 제작해서 방송합니다.
서울경찰청 디지털 증거 분석실에서 그 수사관들이, 분석관들이 음모를 꾸미고 진실을 조작하고 오디오까지 짱짱하게 들어있는 리포트로 만들면 몇 개를 만들 수 있는 그 CCTV는 아직까지도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장하는 것도 있죠. 날씨에 환장한 방송들,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불쾌지수가 어디서 비롯됐는지, 주말만 되면 해운대에 얼마가 모였느니, 계곡에 얼마가 모였느니, 인파에 환장하는 것들이 피서를 마다하고 휴일을 반납하고 그 더운 날 광장에 나와서 또다시 촛불을 들고 있는 시민들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근해 산성을 자처하고 근해 산성을 쌓아서 거기에 문지기를 하고 근해 궁의 청지기가 되고 싶고 근해 전하에 내신을 자처하는 이 방송 언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파괴 주범입니다. 저 건물 망치 들고 와서 두드려 부수고 싶습니다. YTN 보도국에 들어가서 전선을 다 뽑아버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리케이트를 쳐야 합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우리 선배들이 유신 독재 시절부터 이어오신 언론 양심의 역사를 이어갈 언론의 바리케이트를 칩시다. 그 노종면이 바리케이트를 완성합니다. 2014년 4월 1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만우절인 4월 1일 오늘 거짓말처럼 30명도 채 안 되는 취재 제작 인력으로 거짓말처럼 매일 1시간짜리 생방송 뉴스를 만드는 TV방송을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박보아 PD. 국민TV 뉴스 유지연입니다. 국민TV 뉴스 김희주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진입니다. 국민TV의 첫 TV 프로그램은 밤 9시 당신의 진실한 메신저 뉴스K가 있습니다. 뉴스K, 국민이 세운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듭니다. 정직한 분석, 따뜻한 만남. 이제는 초대석으로 이어갑니다. 네, 오늘 4월 1일은 미디어 협동조합의 TV방송 국민TV가 뉴스K라는 방송으로 개국하는 날입니다. TV 개국의 밑거름이 된 국민TV 라디오도 여기에 발맞춰서 국민라디오로 새 단장을 했습니다. 네, 뜻깊은 날입니다. 뜻깊은 손님을 한분 모셨습니다. 지식채널 2의 프로듀서로 유명한 EBS 전 PD 김진혁 한예정 교수입니다. 김진혁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미디어 협동조합에 대한 애정어린 격려 그리고 비판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 국민라디오에서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예, 먼저 오늘 그 TV 개국하는 거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 청취자들 그리고 조합원들 중에서도 특별히 김 교수님 팬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좀 오랫동안 뵙지 못했기 때문에 인사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팬이라고까지 하면 좀 쑥스럽고요. 어쨌든 감사드리고, 저는 뭐 최근에 그 학교에서 어쨌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예. 또 작년 한 7월이었던가요? 그 뉴스타파에서 미니 다큐라고 해서 지식채널 형식으로 짤막한 프로그램 제작을 하고 있고, 예, 뭐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 개학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예. 특히 대학 강단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 하고요. 예. 현업에서 언론 쪽에 종사하실 때하고 어떤 게 더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얼마 되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오랫동안 그 프로그램을 제작했던 게 제 몸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현업에서 일하는 게 훨씬 더 좀 편하다는 느낌은 들고 있습니다. 예.
김 교수님이 EBS 시절에 이제 준비 중이던 방송 제작을 회사가 갑자기 좀 중단시킨 것을 단초로 사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프로그램이었고 또 무슨 일이 있었던지 뭐 아시는 분들 더러 알고는 계시지만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다큐프라임을 제작하고 있었고요. 예. 소재가 가제가 나는 독립유공자 후손입니다라는 가제로 반민특위하고 그다음에 이제 반민특위 후손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내용이었습니다. 예. 작년 초에 제작 중에 갑자기 인사말령이 나서 좀 소란스러웠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의 제기를 해서 다시 원래 자리로 왔다가 한 번 더 인사말령이 났었고 그래서 결국 프로그램이 중단이 됐었죠. 예. 그 회사가 프로그램 중단하고 또 인사발령 내면서 특별히 타당한 이유를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내용에 관해서 문제가 있거나 불만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그런 건 전혀 아닌데, 회사 측에서 이제 제시했던 이유는 수학교육팀으로 제가 발령이 났었거든요. 예. 수학 관련 프로그램을 새로 런칭하는데, 거기에 제가 꼭 필요하니까, 보내는 것이다. 이런 이유를 댔었죠. 예. 김 교수님은 원래 수학을 전공하셨거나 아니면 좀 관심이 많으셨는지요? 그렇진 않습니다. 예. 회사 측의 설명은 그랬지만, 김 교수님께서 짐작하시기에 어떤 이유라고 좀 생각하셨던 부분은 있습니까? 정확한 어떤 이유를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대략 짐작하기로는 아이템 자체가 근현대사 관련한 아이템인데, 예. 아무래도 외압이 직접적으로 있었든 아니면은 그냥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맞추는 것이었던 어쨌든 그런 것들이 좀 부담스럽지 않았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교직에 계시지만 지금의 생활의 또 일부분이 김 교수님 나름대로 대한 언론의 길을 걷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제 개인이 혼자 대한 언론이라고 얘기할 만큼의 능력이나 그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면에서는 대한 언론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기존에 EBS에 있을 때 하고자 했던 것의 연장선에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예. 사직하고 나오셨는데 그 결정에 대해서 혹시 후회를 해보신 적은 없으시고요?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한 거라서 후회가 들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예. 특별히 이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 TV 그리고 지금 이제 방송되고 있는 국민 라디오 유심히 좀 지켜보신 분 중에 한 분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국민 라디오 같은 경우 이제 오늘이 개국 딱 1년 된 날인데요. 그동안 미디어 협동조합 1년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국민 TV가 시작한다는 말을 들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 뉴스타파도 그렇고 국민 TV도 그렇고 물론 이제 호기롭게 출발은 했지만 사실은 약간 갸우뚱했던 면이 있었거든요. 예. 예, 특히 라디오 같은 경우에 빨리 자리를 잡고 다만 좀 어쨌든 국민 TV니까 저도 TV가 언제쯤 나오나 했는데 이렇게 노종면 선배가 얘기했던 게 사실 엊그제 같은데 꽤 오래전 같은데 벌써 4월 1일이 돼서 오늘 개국한다니까 좀 신기하고 설레고 그렇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김 교수님 저희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일찍이 참여를 하셨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으로서 이 방송업계에 또 종사하셨던 분으로서 또 청취자의 한 분으로서 지금까지 느끼신 선에서 국민 라디오가 이제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터넷 예. 신문도 발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TV 개국 이전까지는 이제 국민 라디오가 주요 매체였기 때문에요. 애정 어린 비판, 애정이 어리지 않아도 좋습니다. 따끔한 비판도 좋고요. 어떻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면 저희가 개선해야 될 점 이런 얘기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 TV, 국민 라디오가 보다 많은 청취자, 보다 많은 시청자에게 전달이 되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그런 면에서 보다 많은 청취자나 시청자가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혹은 좀 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보다 보편적인 성향을 가진 방송으로서 가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즐겨 듣고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의 좀 취향이 아직까지는 좀 약간 한정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하곤 해요. 예.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색무취하거나 아니면은 평이한 뭐 기계적 중립을 유지하는 그런 방송이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청취자나 시청자의 좀 폭을 확대시키는 보편성, 이걸 좀 추구해달라. 예,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이 많은 그 미디어 수용자들이 이런 요구를 하십니다. 저도 뭐 그런 요구에 좀 화답하는 그런 성격의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미디어 협동조합, 그리고 말씀하신 뉴스타파나 이제 고발뉴스 같은 이런 대한 언론들 예. 한데 모여서 좀 힘을 키우는 방안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문을 하거든요. 예. 김 교수님도 같은 얘기 아마 들으셨을 걸로 저도 예상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런 수용자들의 요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요? 아마도 이제 그런 요구를 하시는 거는 각 대한 언론들이 규모가 물론 뭐 어느 정도는 있지만 기존의 기성 언론에 비해서는 좀 작아서 뭐 아젠다를 이렇게 설정해서 얘기하거나 이슈 파이팅을 할 때 힘이 좀 작아서 아마 그런 요구를 하신 것 같은데. 예. 근데 지금 이렇게 상황을 보면 뭐 그렇게까지 합쳐야만 큰 목소리가 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물리적으로 합친다고 해서 오히려 그보다는 각각의 위치에 있으면서 조금 더 다른 결의 좀 다양한 의제들을 가지고 다양하게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어떤 그런 것이 저는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꼭 무조건 이렇게 물리적으로 모아서 뭐 힘을 합친다기 이러기보다는 서로 뭐 연계하거나 아니면 이제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하더라도 좀 더 개성 있는 미디어로서 각각 성장하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뭐 공교롭게도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뭐 뉴스타파, 고발뉴스가 지금 서울 마포구에 같은 구 안에 있더라고요. 아, 예, 그런가요? 예. 예. 지금 뭐 2014년 대한민국의 언론 지형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포함해서 이 대한 언론이 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앞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질문도 한번 여쭙겠습니다. 아니 뭐 제가 뭐 사실 뭐 길게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현재 우리나라 언론 지형이 굉장히 참담하고 또 정상적인 어떤 의제 설정이 전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를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유는 뭐 당연히 그 이명박 정부 때 시행된 언론 장악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심지어는 더 안 좋아져서 뭐랄까요, 관영방송적인 거의 일률적인 색깔을 지니고 있다는 게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편파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느 정치 세력에 유리하든지 이런 피상적인 문제 이전에 근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의제 설정이 전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정상적인 의제 설정, 그 다음에 국민들에게 중요하고 민주주의라든지 뭐 아니면 넓게 뭐 경제라든지 민생이라든지 정상적으로 국민들을 위해 필요한 의제 설정을 대한 언론들이 정확하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또 미디어 일에 계속 또 천착을 하셨고 요즘도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요즘 특별히 혹시 준비하시는 방송이나 프로젝트 같은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뭐 출발을 해서 사실은 좀 소개드리긴 쑥스럽긴 한데 지금 해직 되신 언론인 선배님들이 많이 계신데 이제 그분들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뭐 조상훈 선배님도 한번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와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이제 갓 출발했고요. 뭐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해직 언론인 문제에 대해서 또 준비를 하고 계시는군요. 예. 앞서 TV 개국 축하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특별히 저희 조합원들께 다시 한번 저희 TV 개국에 맞춰서 미디어 협동조합에 대한 당부도 괜찮고요. 또 아니면 시청자가 될 조합원들께 끝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제가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국민TV가 출발한다고 할 때 너무 좋다. 그다음에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도 이제 조합원으로 참여를 하고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사실 잘 될까? 과연 내가 조합원으로 들어가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조합비를 내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사실 의구심을 현실적으로 아마 저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가졌고 또 지금도 앞으로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는 분들도 아마 동일한 그런 의구심을 갖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어쨌든 이렇게 얘기하면 좀 거창할지 모르겠지만 진실에 투자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실에 투자를 하는 것은 분명히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이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믿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개국은 더 많은 진실을 더에게 또 조합원들에게 돌아오는 대단히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반드시 잘 될 거라고 믿으면서 격려를 드립니다. 예, 진실에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조합원이 되셨다는 말씀, 많은 조합원들에게 또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또 관망하셨던 여러분께 또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예종의 김진혁 교수와의 인터뷰였습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북한의 서해오도 인근 북방 한계선 NLL 지역 도발과 관련해 정부 당국이 내일 경제금융 상황 점검 회의를 엽니다. 기획재정부는 내일 아침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일 회의에서 오늘 북한의 NLL 지역 도발과 관련한 국내와 국제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이른바 황제노역 퇴출을 위해 마련한 새 노역 기준을 전국 법원 가운데 가장 먼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대법원에 논의 확정한 환영유치제도 개선책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 원 노역 논란과 관련해 지난 28일 전국 수석 부장판사 회의를 열고 환영유치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확정했습니다. 개선안에는 벌금 1억 원 미만의 형에 대한 노역 일당은 10만 원, 1억 원 이상은 벌금액의 1000분의 1 수준을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검찰이 7년 전 무혐의 처분으로 끝난 대주그룹 계열사 간 자금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재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황제노역 판결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낸 장병우 광주지법 법원장의 사표는 빠르면 오늘 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국회에서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실무회의를 열어 기초연금 법안에 대한 이틀째 논의를 합니다. 오늘 실무회의에서 여야정은 지금까지 주장에서 변화된 방안을 각각 제시하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본격적인 절충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정부와 여당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관과 연계해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소위 하득 75%에까지 차등 지급하는 안을 고수했고, 야당은 현행 기초노력연금법을 개정해 소득 하위 70%에 월 20만 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으로 맞섰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지방은 밤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0도 등 전국이 4도에서 12도 분포를 보였으며 낮 최고기온은 서울 23도를 비롯해 17도에서 24도로 지역에 따라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10도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 일부 인사들이 창당 후 첫 장애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주인공은 우원식, 신경민, 양승조 최고위원입니다. 이 세 사람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기초선거 무공천 요구에 응답할 때까지 서울시청 앞에서 노숙투쟁을 벌이겠다고 합니다. 네, 오늘 우원식 최고위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예, 지금 계시는 곳이 혹시 노숙투쟁 하시는 곳인가요? 아니고요. 지금 다른 회의가 있어서 잠깐 나와 있습니다. 예, 당 회의 때문에 오셨는데 네. 그러면 어젯밤은 그 노숙을 하신 겁니까? 어제는 못했습니다. 어제는 저희들이 갑자기 나가는 바람에 예. 텐트를 설치할 수가 없어서 어제는 노숙을 하지 못했고 오늘은 이제 텐트 설치하게 될 겁니다. 예, 텐트 설치하고 세 분이 이제 같이 노숙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돌아가면서 이렇게 순번제로? 그건 이제 형편 봐서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예, 당 일정이나 이런 걸 좀 감안하셔서 네네. 하실 것 같아요. 국회가 열리니까 예. 국회 일정에도 참여하면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봐가면서 할 생각입니다. 예. 이 최고위원 세 분의 노숙투쟁 우원식 최고위원께서 제안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계기로 제안을 하셨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그리고 그동안 정치가 너무 약속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면서 정치 불신이 커졌거든요. 그래서 이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박근혜 대통령이 더 이상 이 보편적 복지나 경제민주화처럼 이 기초선거 공천제를 내팽개쳐서 지방선거를 혼란에 빠뜨리지 않도록 여야 회담을 통해서 이 문제를 논의하자는 제안을 안철수 대표가 했었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이 여의도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그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이런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 선거에 적용하는 룰이 여당과 야당이 달라졌습니다. 굉장히 혼란이 일어날 텐데 이런 예. 혼란의 원인이 대통령의 공약 파기, 약속 불행위로 생긴 문제인데도 대통령은 나물러라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통령께서 하시고 싶은 일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지시하고 우리가 안 하면 그게 새 정치냐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대통령이 공약한 거, 그 중에서 자신이 불리한 게 나오면은 나와는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이건 정말 비겁한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거야말로 정말 없어져야 될 최악의 구태고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직접 이 혼란의 원인이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있음을 설명드리고 또 대통령에게 분명한 입장을 촉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농성을 결정한 겁니다. 예.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아까 당내 사정과 좀 연관 지어서 고려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언제까지 이 노숙투쟁은 이어가실 계획이신가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 기초공천 폐지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예. 그리고 공약한 대로 그 공약을 이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일단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들 셋이 중심적으로 어제부터 시작을 한 건데 이 시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정도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할 생각입니다. 예. 어쨌든 지방선거 이전까지는 하시고 그 이후에는 하셔도 이게 좀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최대한 그렇죠. 이제 이게 기초공천 폐지하려면 제도를 고쳐야 되기 때문에 예. 이번 4월 국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를 잘 봐야 될 테고 그러고 저는 저희들이 이렇게 요구해서 국민들 민심이 약속 지켜라 이런 쪽으로 민심이 이동을 하면 저는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노숙을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하실 예정인데 그 사이에 새누리당이나 정부 쪽에서 어떤 반응이 있었던 건 없지요 아직까지는? 네, 일단은
새누리당 쪽에서는 저희가 지금 장애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도 비난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내부의 문제 때문에 나왔다는 뭐 엉뚱한 소리 하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왜 끌어내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하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약을 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야기하는 건데 엉뚱한 비난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예.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이제 지도부에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왜 우원식 최고위원님을 비롯해서 세 분만 투쟁에 나선 건지 좀 궁금하고요. 다른 지도부들 뭐 같이 하실 계획이나 아니면 다른 의원들로 이렇게 확대될 가능성 없습니까? 일단은 이제 저희 세 명이 구민주당 때 선출로 해서 뽑힌 최고위원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다른 최고위원들은 아무래도 이제 임명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당원들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랄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선출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더 그 무거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저희들의 요구가 맞기 때문에 뭐 다른 최고위원들도 참여하실 수 있다고 보고, 의원들께서도 이런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고위원은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먼저 시작했습니다만 자발적으로 의원들이 뭐 참여하실 수 있으시겠죠. 예. 그렇지 않아도 이제 여러분들이 참여하겠다는 생각들을 많이들 갖고 계세요. 예. 다행히 이제 좀 이상 고온 때문에 4월 초지만은 날씨가 좀 많이 풀려서 노숙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네. 네, 안철수 공동대표가 얼마 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공천 폐지 문제, 정당 공천 폐지 문제에 대해서 회담 제안했는데, 뭐 청와대 반응은 아까 언급해 주셨고요. 네, 안철수 공동대표의 제안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기초선거 공천, 무공천이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선택을 통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맞닥뜨린 현실이 매우 어렵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대표는 어제 노무현 정신, 손해를 보더라도 이 길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안철수 대표가 하신 이야기, 그 말씀을 이제 안철수 대표를 통해서 우리가 잘 이미 듣고 있고, 그리고 이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이 한 약속이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정치 불신의 가장 큰 원인이고, 새정치는 그 정치 불신을 해소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고 강조하신 이야기라고 보고,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예. 단지 이제 노무현 정신은 자신의 희생을 감내한 것이라면 이번에는 당장은 기초선거 출마자들의 희생이라는 면이 있기 때문에 기초공천 폐지 관철을 위한 지도부의 희생적 노력이 더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요구하셨는데 박근혜 대통령이나 여권 입장에서 기초선거 공천 폐지 이거 끝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새정치민주연합 이번 지방선거 무공천으로 치르실 계획이신가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정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약속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미 강조해서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바꾸는 것은 또다시 정치를 큰 수렁으로 빠뜨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까지 정당 공천 폐지라고 하는 게 약속이었다는 사실 자체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다 이해하고 있지 못하십니다. 예.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얼마나 큰 기득권을 내려놓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 기회를 국민들이 갖지 못했죠. 사실 생각해보면 이 정당 공천 폐지를 하게 되면 이번에 출마하시는 기초선거 출마자들이 당을 다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참 오랜 기간 동안 야당을 위해서 몸을 던져 헌신하신 분들인데 정작 자신이 출마하려고 하니까 그 정당이 공천을 못하겠으니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나가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전국에 한 10,000명 정도 될 텐데 그것이 정당이 선택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길이겠어요. 근데 작년 대통령 선거는 2012년 11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도 너무나 단호하고 명백하게 공약을 했고 우리 문재인, 안철수 후보 다 공약을 했기 때문에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하고 있는 일이고 그래서 저희들과 같은 이런
서울 광장에서의 농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어려운 결정이었고 약속을 안 지키는 세력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말하고 보여주고 그렇게 하고 또 그런 과정을 거쳐서 국민들의 이해가 높아질 거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또 선거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지하는 후보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 활동까지를 포함해서 반드시 우리 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좋은 후보가 누구인지를 알려나가는 작업까지 해가면서 무공천을 관철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 대선 때 그 박근혜 후보나 또 문재인 후보가 약속했던 것은 정당 공천 폐지인데 지금 네. 이 폐지가 안 된 상황이고요. 네. 새정치연합의 이 무공천은 그 폐지 약속을 이행하는 것과는 또 별개의 문제다. 네. 이런 주장도 하시면서 또 당내에서도 뭐 명분보다는 실리가 중요하다. 선거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논란 뜨겁습니다. 이런 네,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네, 충분히 그런 이야기 나올 수 있죠. 저희가 공약했던 거는 기초공천제 폐지거든요. 근데 새누리당이 기초공천제를 폐지하지 못하겠다고 함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 기초공천제가 폐지되고 있지 않은 거죠. 예.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무공천을 하겠다는 거니까 약간 좀 다른 것이긴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기초공천제를 폐지하겠다라고 하면은 결국 그것은 무공천이 되는 건데 사실은 무공천을 다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새누리당이 이행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도 이행하지 않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우리라도 이행해 가면서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 옳은가? 어느 것이 약속을 지키는 정치 세력이 해야 될 일인가? 이 사이에서 저희들이 깊은 고민 끝에 무공천을 통해서 약속을 지키는 세력이 이 대한민국에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새로운 정치의 출발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안에서 논의가 분분한 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무공천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정당 공천을 폐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해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갈등이 아니라 함께 해법을 모색해가는 과정이고 또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나가고 그래서 이 약속을 안 지키는 세력이 더 선거에 불리해지겠다 하는 판단만 들면 이 약속은 이행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그런 길로 가서 새로운 정치를 통해서 약속을 이행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 맞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들의 인식을 바꿔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으로 통합되기 전에 민주당이 이제 추구했던 게 민주주의와 민생 둘 다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논란에서 좀 벗어나서 민생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새누리당에서 맨날 하신 또 보수진영에서 맨날 하시는 말씀인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께 한마디 말씀드리면 민주당 그리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을지로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데 내일 큰 대회를 하고 현장에 정말 열심히 뛰고 있는데 예. 그런 을지로위원회 활동만큼 그 박근혜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이 하고 있는 민생활동이 뭐가 있는지 진짜 묻고 싶습니다. 기초공천 폐지 약속을 지키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이 또 지키지 않은 게 무엇입니까? 보편적 복지, 경제민주화 등 민생 공약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거든요. 예. 지금 하는 일은 규제화나 경제 활성화 이름으로 해서 경제민주화를 불필요한 규제 정도로 해서 내팽개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해놓고 을지로위원회를 통해서 민생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는 정말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이렇게 생각하고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는 세력은 이 기득권, 특정 세력의 사익을 위해서 공익과 법 질서도 어기고 해쳐왔던 게 그동안 역사적 경험이죠. 그럼 그 민생도 마찬가지로 재벌 등 특정 세력을 위해서 내팽개치는 것은 참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주의와 민생은 서로 한 덩어리인 것이지 이게 양쪽에 대립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택하고 어느 것을 버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그동안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았던 사실이고 예. 그래서 지금
기초공천제 폐지 이 약속을 거부하는 세력은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예. 네, 기초공천 폐지 문제 중요한 이슈이긴 합니다만은 현재 또 국민적 관심사가 국가기관 대선 개입 지난해부터 쭉 이어지고 있고요. 또 특별히 요새 국가정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 이거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4월 국회 회기가 시작됐는데요. 특검 포함해서 이 문제 구체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국회에서 어떻게 다뤄가실 예정인지 좀 궁금합니다. 요즘 검찰 태도를 보면 그 간첩 조작 사건이 어디서부터 지시가 됐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대부분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청와대 앞에만 가면 작아지는 검찰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예. 방법은 특검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4월 국회에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통과시킨 상설 특검의 1호로 이 간첩 조작 사건과 국정원 사건 이것들을 묶어서 그 특검에 실어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인데요. 예. 그것은 4월 국회를 통해서 해 나갈 일이고요. 이 문제 역시 우리가 보듯이 결국은 민생과 민주주의가 한 덩어리인 것이 분명한 거죠. 어쨌든 저는 이번 4월 국회에서는 이런 특검 문제를 비롯해서 보편적 복지, 경제민주화 공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나갈 거고 또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이 민생 정당임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방치해 놓고 있었던 그 새누리당이 통과시키고 있지 않았던 을지키기법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일단 4월 국회 문이 열렸으니까 국회 내에서 또 여러 가지 전략 구사하시면서 또 어렵게 노숙투쟁하겠다고 결정하셨으니까요.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중간에 저희가 한번 연결해서 노숙투쟁 상황 또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최고위원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이었습니다. 네, 오늘 국민라디오 개국 1주년 그리고 오늘 저녁 9시에는 여러분이 국민TV 개국을 직접 시청하시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오후 7시부터 방송 제작국 뉴스K가 준비되고 또 취재하는 과정 방송 제작국의 그 생생한 화면이 조합원 여러분들이 직접 국민TV 시청하기 코너를 통해서 그 보이스까지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4월 한 달간 그렇게 국민TV 뉴스K가 제작되는 과정을 조합원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달하는 7시부터 그런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7시부터 미리 한번 보시면 뉴스가 저렇게 제작되는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뜻깊은 4월 1일 국민라디오 개국 1주년 기념해서 저희도 편성을 좀 바꿔봤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김효진 PD, 박성재 PD가 수고해줬고요. 예, 더불어서 최혜윤 AD가 함께 돕고 있습니다. 저는 조상훈이었고요. 내일 오전 7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